이제 브로드캐스트가 시작됩니다. 모든 참석자가 듣기 전용 모드에 씁니다. 안녕하세요. 텔레다인 르크로이에서 마케팅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성은숙입니다. 텔레다인 르크로이는 오실로스코프, 시리얼 데이터 분석기, 프로토콜 분석기의 리더로서 복잡한 전자신호에 대한 빠른 측정과 분석, 검증이 가능한 테스트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금일 진행되는 웨비나는 정기적으로 진행하던 오실로스코프 사용법 교육을 온라인으로 진행하는 과정입니다. 오늘은 연산 툴을 사용하는 기본적인 방법에 대해 약 50분간 데모와 함께 진행될 예정입니다. 질문이 있으실 경우에 질문창에 입력해 주시면 Q&A 시간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웨비나 종료 후에 진행되는 설문에 참여해 주시는 분들께는 커피 기프티콘을 발송드릴 예정입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기술지원팀 오창훈 이사님을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텔레다인 르크로이에서 기술 지원 업무를 맡고 있는 오창훈입니다. 제가 오늘은 텔레다인 르크로이 오실로스코프 사용법 시리즈 중에 네 번째 시간으로 메스 툴, 그러니까 연산에 대한 그 내용을 말씀드리려고 하고 있고요. 그래서 오늘 기본적인 메스에 들어있는 연산 툴 몇 가지를 소개해드리고 특히 사칙 연산 같은 경우 너무 간단하긴 한데 이걸 어떻게 응용할 수 있는지, 그리고 스코프에서 가장 많이 그 메스 중에서 질문 오는 사항 중에 하나가 평균 처리하고 뭐랄까 FFT, 그리고 이제 스케일을 변경하는 리스케일에 관련된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 좀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오늘 다뤄지게 될 내용은 오실로스코프에서 신호가 포착이 돼서 이제 측정도 하고 그래 왔는데, 즉 오늘 다룰 내용은 전부 분석에 관련된, 그러니까 입력 신호를 보고 또 측정하는 것 이외에 우리가 파형을 곱한다든가 미분을 한다든가 필터링을 한다든가 여러 가지 이제 추가적인 분석법들에 관련된 사항에서만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래서 기본적인 인터페이스하고 연산을 활용하는 예, 그리고 연산 트레이스에서 하나씩만 계속 하다 보면 이중으로 해야 될 경우, 아니면 여러 개 연산을 할 때 뭐라 그럴까요, 연산 트레이스가 모자라거나 낭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듀얼 연산 사용하는 방법, 그리고 그래피컬한 방법으로 측정값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 그리고 오실로스코프에서도 아마 옵션 없이 선택을 하셔도 약 50가지 정도의 그 메스 함수가 제공이 되는데, 이거 위에 나는 내가 직접 어떤 연산을 처리해야 된다 그러면 커스텀으로 해서 비주얼 베이직이라든가 또는 C++라든가 매트랩이라든가 이런 툴을 이용해서 오실로스코프에서 직접 연산을 수행하고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방법을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알게 모르게 연산은 계속해서 사용해 오고 있었고요. 특히 르크로이나 또는 스코프 밴드들이 제공하는 지터 툴, 아니면 파워 매지먼트 툴이라든가 각종 여러 가지 분석 툴들을 그 스코프에 탑재를 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연산들은 내부에서 처리해서 결과를 보여주는 그런 방법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오른쪽에 나타내고 있는 그림은 가장 전형적으로 스위칭 디바이스를 측정하는 그 하나의 예입니다. 그래서 제일 위쪽 노란색은 전압 신호고요. 그리고 이 두 번째에 있는 빨간색 신호가 전류 신호. 그리고 이 두 가지를 가지고 뭔가 액션을 하고 또 측정을 해서 어페런트 파워도 계산을 하고 리얼 파워도 계산을 할 건데,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인스탄테니어스 파워를 계산하겠다 그러면 V하고 I가 곱해져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오실로스코프에서는 이런 식으로 채널 현재 1번이 전압이고 채널 2번이 전류이기 때문에 얘네 둘이를 곱해서 간단하게 인스탄테니어스, 그러니까 순간적인 파워 값의 트레이스를 이제 확인을 했고요. 그리고 여기에서부터
에너지를 계산한다면 곱하기 t를 해야 되니까, 그죠? 적분식하고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측정된 이 파워들을 소스로 해서 그대로 적분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그래프를 또 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스위칭이 턴 온 됐다가 턴 오프 되는 순간에 DVDT나 또는 턴 오프 되는 순간에 커런트 DIDT를 확인하고 싶다. 그럼 미분이죠. 그래서 여기서처럼 더러버티브라는 이 함수를 이용해서 채널 1번 또는 채널 2번에서 미분을 수행하게 되면 순간적으로 얼마나 빠르고 최대값이 있는 위치가 어디였는지도 확인해 볼 수 있는 이런 간단한 예를 들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연산에 사용할 수 있는 그 소스로는 채널 1, 2, 3, 4 또는 뭐 채널 8번까지 있는 건 거기까지도 쓸 수 있고요. 또는 이 위에서 보는 것처럼 이미 연산 한 번 된, 연산 처리된 결과들을 사용하는 펑션 트레이스들도 소스로 사용할 수가 있고요. 아니면 이미 저장됐다가 불러진 파형, 아니면 또 주밍된 특정한 부분을 확대한 파형이라든가 모든 화면에 보이는 그런 그 트레이스들은 모두 이 연산 트레이스로, 연산 소스로 다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제공되는 그런 함수들, 수학적인 함수들은 거의 다 제공을 받으실 수가 있고요. 뭐 로그, 자연 로그, 미분, 적분 전부 다 가능합니다. 그리고 뭐 디지털 필터라든가 이런 기능들도 연산 그 오퍼레이터로 사용이 가능하고요. 아니면 내가 예를 들어서 여기에서 측정한 앰플리튜드의 변화들을 확인한다 그러면 그런 것들이 시간에 따라서 어떻게 변화되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뭐 트렌드나 트랙 이런 것들로도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또는 스코프에서는 보통 연산 트레이스를 4가지 정도 제공하거나 많으면 8개 정도, 뭐 최대 12개, 모델에 따라 다르긴 한데 그 정도의 연산을 사용할 수가 있는데 나는 그보다 더 많은 연산이 필요하다. 또는 내가 만들어진 연산들의 결과, 그러니까 소스들은 확 다른 타인한테 뭐 보여주고 싶지 않다. 그러면 여기는 웹 에디터나 또는 이런 비주얼 베이직 스크립트, 자바스크립트, 뭐 C++, 메스케드나 매틀랩 이런 걸 이용해서 커스터마이징해서 파라미터를 직접 제작해서 스코프에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그 메스를 사용하려면 뭐 아마 그 메뉴를 열게 되면 바로 시각적으로는 이제 알 수가 있을 건데 보통 이런 식입니다. 내가 F1, 2, 3, 4 여기서는 12개까지 쓸 수가 있는데 F는 펑션 트레이스의 그 이니셜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게 몇 번째냐라는 건데 보통 각 그 펑션 트레이스마다 똑같은 메뉴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소스에서는 내가 어떤 걸 가지고 연산을 할 거냐라는 소스를 정해 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 오퍼레이터에는 내가 사용하고 싶은 연산 함수를 지정하면 되는데 입력 소스가 지금 여기 예수처럼 에버리징 같이 소스가 하나만 필요하다 그러면 소스는 하나만 열리게 될 거고요. 예를 들어서 곱하거나 더하거나 나누거나 그러면 소스가 2가지 소스가 필요합니다. 이제 그런 경우에는 자동으로 소스 1, 소스 2라는 형식으로 화면에 디스플레이가 됩니다. 그리고 이 오퍼레이터가 그러니까 지정한 오퍼레이터가 세부적인 어떤 그 설정이 필요하다. 그러면 그 메뉴에서 오른쪽 끝에 이렇게 오퍼레이터하고 똑같은 지정한 그 연산 함수 이름의 탭이 화면에 보여지게 되고요. 이 탭을 클릭하면 세부적인 설정을 할 수 있는 이런 전체적으로 어떤 연산이 됐건 똑같은 인터페이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풀다운 메뉴에서 어떤 식으로 그 메뉴를 여시건 똑같이 왼쪽에서부터 오른쪽으로 이렇게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한번 잠깐 실제로 하나 신호를 보겠습니다. 자, 여기에 지금 사인웨이브가 보이고 있는데 이거에 대한 연산을 처리하고 싶다. 그러면 이제 2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사실은 하나는 풀다운 메뉴에서 나는 연산을 수행하겠다. 그리고
F1, 2, 3, 4 중에 이건 지정은 직접 어떤 걸 하셔도 관계가 없습니다. 저는 F2를 한번 열어볼까요? F2를 열어서 여기에다가 소스는 지금 채널 2가 아니고 채널 1으로 해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채널을 오픈해서 채널 메뉴를 지정을 하시면 되는데 지금 제가 사용하고 있는 건 현재 이건 실제 오실로스코프는 아니고 시뮬레이션으로 돌아가는 모드라서 약간 지금 제 PC의 메모리나 이쪽에 영향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메뉴가 열렸으면 여기서 채널 1번 이렇게 선택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이 소스 트레이스를 그대로 클릭을 해서 이렇게 해서 소스 1에 입력을 하셔도 소스를 변경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잠깐만요. 살짝 시간이 왜 지연되는지 모르겠네요. 자, 일단 이렇게 그리고 이 오퍼레이터도 원하는 오퍼레이터를 터치를 하셔가지고 나는 예를 들어서 에버리징을 하겠다 그러면 에버리징 선택하시면 되고 아니면 앱솔루트를 하겠다 앱솔루트 선택을 하시면 채널 1번에 대한 앱솔루트를 받고 이거하고 이 함수하고 똑같은 탭이 오른쪽 끝에 보시다시피 열렸고요. 여기에 들어가 보면 현재는 정의만 나와 있고 세부적으로 설정할 내용이 없다는 얘기죠. 그러면 트레이스 온 하게 되면 이 파형에 대한 앱솔루트 연산을 한 결과를 바로 확인해서 확인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는 지금 이제 디퍼런스라고 그래서 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사칙 연산의 빼기를 이용하고 있는데 이 마이너스 연산 같은 경우는 두 개의 신호가 필요하죠. 그래서 채널 1번에서 채널 2번을 빼고 싶다라는 얘기고요. 여기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얘는 굉장히 많은 분들이 하고 계신 것 중에 하나가 정상적인 신호 또는 레퍼런스 신호를 저장하신 후에 입력된 신호하고 비교를 하시는데 지금처럼 좀 시간 타임베이스가 굉장히 좀 짧은 타임베이스라면 눈으로 확인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겹쳐서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시간이 길어지거나 굉장히 긴 시간, 복잡한 신호라면 눈으로 비교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레퍼런스 신호하고 현재 입력되고 있는 신호하고 두 개를 빼줬을 때 두 개가 완전히 두 신호가 파형이 일치한다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0V에서 신호가 DC 같은 신호가 보이게 될 거고요. 그렇지 않고 타이밍의 차이가 있거나 전압 차이가 있으면 뭐 앞에 있는 대상 신호가 더 크다 그러면 아마 위쪽으로 0보다 큰 신호가 보일 거고 아래쪽에 있는 그 대상 신호가 더 크면 아마 마이너스 쪽으로 신호가 보이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마이너스 연산을 통해서도 기준 파형, 기본 파형하고 새로 업데이트된 파형하고 비교를 아주 쉽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굉장히 사칙 연산 중에서 간단한 연산 마이너스 함수이긴 하지만 유용하게 사용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많이 이제 질문 오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에버리징입니다. 에버리징은 아마 제가 이 오퍼레이팅 교육을 하면서 계속 매번 설명을 이제 한번 드렸던 것 같은데요. 오실로스코프에서는 에버리징을 하는 방법이 또는 뭐 노이즈를 제거하는 그런 방법들이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여기에서는 지금 세 가지의 예를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여기에 있는 박스카라는 함수가 있는데요. 이 박스카 같은 경우에는 현재 화면에 보이는 것들을 가지고 평균을 냅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파형에서부터 평균을 내고요. 제가 다음 장에서 좀 더 자세하게 이 박스카에 대해 설명을 드리고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우리가 선택하는 것 중에 함수가 에버리지인데요. 이 에버리지에도 내부에 들어가 보면 컨티뉴어스가 있고요. 썸드 에버리지,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겉에 방법 그 표시 결과는 아주 유사해 보이는데 내부에서 연산하는 방법이 살짝 다릅니다. 한번 볼까요? 먼저 박스카를 보면 얘는 일종의 이동평균이라고 보시면 돼요. 지금 여기 왼쪽에 노란색 노이즈가 있는 신호가 쭉 들어오고 있는데 이 중에서 박스카 연산을 해가지고 지금 빨간색으로 연산된 에버리징된 부분을 현재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박스카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이제 필터 중에 필터의 하나인데요. 지금 여기서 특별하게 얘기를 없으면 이제 그 렉탱귤러 필터가 적용이 돼서 무빙 에버리지 또는 러닝 에버리지하고 같은 결과를 얻게 됩니다. 이동 평균에서 내가 예를 들어서 n을 3개로 결정했다면 이런 식입니다. 첫 번째 하나 전체 샘플 중에서 하나, 둘, 3개의 평균을 내 가지고 여기 하나로 표시를 해주고요. 그리고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를 또 평균 내서 두 번째에 놓고 그리고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를 합쳐가지고 세 번째 그리고 그러니까 이 천천히 3개씩 계속해서 한 비트씩 쉬프트 해가면서 평균을 내서 화면에 뿌려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새로운 신호가 업데이트 되지 않더라도 단일 싱글샷에서 평균 처리를 해서 신호를 확인해 볼 수 있는 이런 방법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굉장히 노이즈한 노란색 신호에서도 들어왔더라도 이 박스카 평균을 그 박스카 연산을 통해서 빨간색 트레이스, 그러니까 노이즈가 제거된 이 이동 평균선을 확인할 수가 있는 이런 방법입니다. 그리고 이전 화면에서 보여드렸던 이 두 가지요. 컨티뉴어스하고 이 썸드 에버리지 같은 경우에는 단일 싱글샷에서는 수행을 할 수가 없어요. 항상 같은 신호가 여러 번 반복된 상태에서 신호가 평균 처리가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썸드 에버리지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보통 이제 산술 평균이라고 부르죠. 전체 화면이 한 번 포착이 되면 원래 신호를 놔뒀다가 그리고 두 번째 다른 파형이 업데이트 되면 이 두 파형을 각각 모든 샘플들을 각 똑같은 위치에서 더해서 2로 나눠주게 되고요. 그리고 세 번째 파형이 오면 첫 번째에서부터 세 번째까지 이 예에서는 한 1000번 수입을 했을 때 1000개의 파형들을 모두 포착을 해서 각 샘플 위치에서 평균 처리한 값들을 이렇게 표시를 해줍니다. 그래서 이 썸드 에버리지나 이 컨티뉴어스 에버리지 같은 경우에는 전체 똑같은 파형들이 계속해서 업데이트가 되어줘야 신호를 평균 처리해서 화면에 보여줄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썸드 에버리지를 했을 경우에 노이즈 레벨도 이제 그 랜덤 노이즈죠. 랜덤 노이즈 레벨이 다 사라지고 실제 순수 파형들만 확인을 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썸드 에버리지 같은 경우에는 뭐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에버리징 기법이기 때문에 금방 이해가 가실 거고, 이 컨티뉴어스 에버리지 같은 경우에는 컨티뉴어스 에버리징 같은 경우는 그렇습니다. 이게 기존의 파형, 그러니까 첫 번째 파형이 나온다 그러면 스코프에서도 에버리징 없이 원래 파형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그리고 두 번째 파형이 들어오면 첫 번째 파형, 이제 두 번째에서는 첫 번째 파형에 대한 2분의 1 값, 그리고 두 번째 온 거에 2분의 1 합쳐가지고 데이터를 내고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가 오면 계속 웨이팅을 늘려가는 거죠. 웨이팅을 늘려가면서 내가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컨티뉴어스 에버리지 숫자를 4로 했다 그러면 계속 기존에 있던 것은 4분의 3만큼 누적을 하고요. 새로운 거에 대한 가중치를 훨씬 많이 주게 됩니다. 그래서 최근 그 파형들이 신호 결과에 영향을 주는 방식으로 평균 처리가 되는 거죠. 전체적으로 결과는 아주 유사해 보이지만 내부에서 이미 오래전에 들어온 데이터들은 뒤로 가면 갈수록 영향력이 줄어들어서요. 기존에 있는 데이터의 특성들은 아주 오래전에 포착된 건 에버리지 결과에 누적돼서 보이지 않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오른쪽에 있는 파형은 약 컨티뉴어스에서 수입수를 지금 100으로 설정한 경우인데요. 100으로 결정을 했다. 그러면 이 결과 파형은 기존에 누적된 것들의 평균값에 100분의 99만큼, 그리고 새로운 게 100분의 1만큼 영향을 주고, 그리고
얘네들이 합해져서 보여지는 결과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전에 수행했던 이 에버리징을 이용하는데, 예를 들어서 나는 어떤 전압 레벨보다 높은 것들만 따로 그 평균 처리를 하고 싶다. 그러면 스코프에서는 단독적으로 에버리징에 특정한 값을 골라가지고 할 수 있는 기능은 있지 않고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보여드린 샘플은 오실로스코프의 패스 페일이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특정한 영역, 지금 현재 이 빨간색 영역만 지금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 영역에서 전압, 그러니까 맥시멈 값은 145mm를 넘지 않아야 되고, 그리고 이 상태에서 미니멈 값은 192보다 더 커야 된다. 그러면 전체 내가 그 보고 있는 레인지는 140, 그러니까 마이너스 129mV에서부터 145mV 안에 모든 그 전압이 존재해야 된다는 얘기고요. 그리고 이 상태에서 만약에 이걸 벗어나게 되면 걔네들만 따로 모아서 평균을 내달라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설정을 했습니다. 145보다 작아야 되고 129보다 커야 되는데, 만약에 이런 조건이 벗어나면 페일이 되는 거죠. 이 조건은 이 두 가지 조건을 만족하지 못하면 웨이폼을 저장해라 라고 하고, 이 파형들을 그대로 에버리징을 수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 1000개 정도를 받았고요. 패스된 게 내가 그 지정한 범위 안에 있는 게 929개 파형이 있다고 했고요. 그리고 이걸 뺀 나머지, 그러니까 71개 파형들은 에버리징 돼서 오른쪽에 현재 표시되고 있는 이런 예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에버리징만 가지고 뭐 컨티뉴어스냐 썸드냐 이걸로 뭐 할 수도 있지만, 이런 식으로 어떤 조건을 주고 조건에 만족된 신호 또는 조건을 벗어난 신호만 골라가지고 다른 추가적인 연산을 수행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함수 중에 이제 피팅이라고 그래서 지금 현재 보여드리고 있는 이것은 리니어 피팅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커브를 가지고 있거나 아니면 내가 측정한 값이 어떤 노이즈하고 랜덤 현상들로 포착이 된 신호들이 어떤 기준 리니어하게 분포하고 있을 때 처음과 끝 지점을 지정하면 이 두 개의 슬로우를 이용해서 리니어 피팅을 해줍니다. 그래서 현재 여기 있는 이 사인 웨이브 같은 얘는 지정한 마이너스 140나노에서부터 마이너스 11나노까지의 슬롭은 이런 리니어한 핏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커서를 이용해서 이 두 가지의 슬롭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좀 더 정확하게 메저먼트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 이런 그 리니어 핏 같은 경우에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커스텀으로 해서 스크립트를 작성을 했어야 되는데 그런 분석이나 요구들이 많아졌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을 오실로스코프의 기본 펑션으로 내장을 해뒀습니다. 그리고 오실로스코프를 가지고 이제 측정을 할 때 전압 프로브들은 기본적으로 이제 스코프가 공급될 때 같이 공급되는 경우가 많고요. 또 아니면 자동 프로브라든가 이런 것들도 같이 공급이 되기도 하고, 또 전류 프로브도 공급이 되긴 하는데, 전류 프로브, 그러니까 텔레다인 르크로이 같은 경우에는 현재 자체로 공급하는 건 약 500A 정도까지예요. 근데 뭐 더 큰 전압 레인지가 필요하다 그러면 여기 오른쪽에 보여드리고 있는 것은 뭐 텔레다인 테스트 그룹, 그러니까 텔레다인 르크로이에서 공급하고 있는 로고스키 코일 중에 하나인데요. 이 로고스키 코일을 가지고 스코프에 연결을 하게 되면 지금 채널 1번 여기서 보이는 것처럼 항상 전압으로 읽히게 됩니다. 전압으로 읽히게 되고 정확한 전류값을 읽으려면 스케일링을 해줘야 되는데요. 보통 이런 로고스키 코일이나 또는
션트 레지스터나 이런 것들을 보면 센시티비티를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합니다. 암페어당 몇 볼트로 출력이 된다라고요. 근데 오실로스코프는 항상 전압이 기준입니다. 그래서 전압으로 이걸 이제 변환을 해줘야 되고요. 또 오실로스코프에서는 두 가지 방법을 이용해서 이 트랜듀서에서 들어오고 있는 전압 신호를 알맞은 그 단위, 스케일로 변경을 할 수가 있어요. 지금 여기에서 제가 보여드리려고 하는 것은 이 펑션에서 리스케일이라는 이 기능을 이용해서 암페어 단위로 이제 바꿔주는 건데요. 여기에 있는 변수 find first multiply by라는 이쪽은 배율을 지정을 했는데 이 배율은 sensitive하고 sensitivity하고 같습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오실로스코프에서는 전압당 이렇게 계산을 하기 때문에 요거에 역수를 취하면 이렇게 1 나누기 20mV 이렇게 계산이 되겠죠. 그러면 1V당 약 50A로 출력이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 50이라는 이 배율을 그대로 여기에 입력을 해주시고 그리고 단위만 오버라이드 유닛의 단위만 적절한 단위로 입력을 해주시면 단위가 자동으로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암페어 단위로 변경돼서 화면에 표시를 할 수가 있고요. 이걸 그대로 추가적인 연산에 사용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또 하나 방법은 여기 보시는 것처럼 입력 채널에서 그러니까 뭐 로고스키 코일이다 그러면 로고스키 코일을 연결한 채널 메뉴에 보면요. 오른쪽 하단에 리스케일 메뉴가 직접 이 안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계산해봤던 이 배율을 여기에 입력을 해주시면 자동으로 채널 자체가 단위가 암페어로 이렇게 변하게 됩니다. 이건 간단히 한번 그 스코프 화면에서 확인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 했던 연산은 살짝 지우고요. 그래서 펑션 두 번째에다 한번 표시를 해보죠. 펑션 두 번째에다가 소스는 그대로 채널 1번을 가져다 쓰고요. 오퍼레이터에서 여기에 이게 알파벳 순으로 정리가 되어 있는데요. 여기에 리스케일이라는 단위를 변경하는 이 툴을 이용해서 리스케일을 선택하면 이 리스케일하고 같은 메뉴가 오른쪽에 탭이 열리게 됐고요. 이 탭에서 이 first multiply by에 아까 sensitivity로 나왔던 거에 역수를 여기다 이렇게 타이핑을 해주면 됩니다. 이렇게요. 그리고 직접 단위를 지정하겠다 그러면 오버라이드 유닛에서 먼저 켜야죠. 트레이스를 켜고 단위를 여기다가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한번 보죠. 자, 단위를 나는 아까 거기서도 하실 수가 있고요. 레디안, 아크, 각도로도 바꿀 수가 있고 아니면 직접 여기다 입력해 주시는 방법이 있어요. 지금 버추얼 키보드가 열렸는데요. 여기다가 나는 암페어로 바꾸겠다 그러면 단위는 자동으로 바뀌어서 2.5 암페어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자, 또는 이런 방법도 있고요. 이 방법을 쓰면 원래 오리지널 파형도 보존을 하면서 단위를 바꿀 수가 있고요. 아니면 채널에서 직접 바꾸는 방법이 있습니다. 채널 메뉴 오른쪽에 보면 거의 가운데 부분이네요. 여기서 버티컬 유닛을 나는 암페어를 쓰겠다. 그리고 센시티비티는 이게 50대 1이었다. 지정을 하면 단위도 그리고 그 전압 신호의 스케일도 모두 바꿔서 보이게 됩니다. 만약에 그러면 나는 이 전류도 전압도 아니라 뭐 온도다. 단위를 어떻게 바꿀 거냐 거죠. 그러면 유닛 단위에 보시면 others에 보면 여러 가지 센서들에 대한 뭐 각도로 바꿀 거냐 아니면 질량으로 바꿀 거냐 힘으로 바꿀 거냐 거의 대부분의 그
물리 그 단위들은 이 안에 모두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온도를 쓰겠다. 그러면 이렇게 화씨, 섭씨, 뭐 켈빈 온도 모두 다 지정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해당하는 값으로 단위가 변경이 돼서 화면에 표시가 됩니다. 자, 지금까지는 뭐 연산 하나만 이용하는 방법이 있었는데요. 예를 들어서 2개 이상의 연산을 한다. 그러면 매스 트레이스를 F1 썼다가 F2 썼다가 F3 썼다가 여러 가지를 이제 사용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이런 것들 여러 개를 쓰게 되면 화면에서도 파형이 지저분하게 보일 수도 있고 또 필요 없이 이제 낭비되는 그런 연산 트레이스들이 이제 있게 됩니다. 뭐 이런 예입니다. 지금 전압 신호를 받았고 전류 신호를 받아서 2개를 곱했고 그리고 이걸 더하려고 지금 채널 펑션 1번에서는 스케일을 바꿨고요. 펑션 2에서는 스케일을 바꾼 얘하고 전압하고 곱해서 파워를 계산했고 얘는 이거에 대한 F3번은 이거에 대한 그 적분을 수행했습니다. 그럼 벌써 하나, 둘, 셋 개 이상의 연산을 사용을 해야 되는데 또 추가적인 다른 게 있다면 계속해서 사용을 하게 되겠죠. 근데 이걸 이 오른쪽에 있는 여기에 있는 듀얼 연산을 사용하게 되면 이제 한 인라인에서 하나의 라인에서 2개의 소스를 곱한 결과를 그대로 적분해서 확인을 하고 싶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의 채널에서 이런 식으로 하나의 연산 트레이스에서 2개의 결과들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일종의 뭐 합성함수 같은 식이죠. 이미 한 번 된 채널에서 채널 신호를 연산을 하고 이 연산된 결과를 그대로 다시 한번 2번째 연산에 넣어서 결과를 확인하겠다라는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고요. 듀얼 연산 중에 또 하나 이제 자주 질문 오는 것 중에 하나가 이런 게 있습니다. FFT 같은 FFT를 수행을 하게 되면 사실 FFT는 여기 보이는 이제 그 주파 샘플링 속도 10기가 샘플링 퍼 세컨드라고 되어 있는데 이 상태에서 FFT를 바로 수행을 하게 되면 나이퀴스트 프리퀀시까지 주파수 분석을 하기 때문에 약 5기가 헤르츠까지 주파수 분석을 하게 됩니다. 근데 내가 사용하고 싶은 것은 여기 나이퀴스 프리퀀시인 5기가가 아니라 좀 더 낮은 그 대역까지 확인을 하고 또 프리퀀시 주파수에 대한 분해능은 그대로 유지하고 싶다면 분해능은 시간하고 관계가 되니까 그대로 시간을 유지해야 되고요. 그죠? 그리고 그 프리퀀시 스팬 같은 경우에는 샘플링 속도에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임의적으로 샘플링 속도를 이미 포착된 신호에 대해서 샘플링 속도를 변경하고 싶다면 오퍼레이터 중에 스팔스라는 이 오퍼레이터가 있는데 이 스팔스는요 이미 가지고 있는 샘플을 여기에 있는 스팔스 패턴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들어서 4라고 했으면 4분의 1만큼만 사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00개의 샘플이 있다면 25개 샘플만 가지고 전체 신호를 표현을 해주는 거죠. 이렇게 되면 샘플링 속도가 4분의 1로 떨어지기 때문에 전체 주파수 대역폭도 실제로는 5기가까지 했어야 되는 것들이 여기 보이는 것처럼 1.25기가까지 그 주파수 분석을 하게 되고 또 이렇게 프리퀀시에 대한 레졸루션을 유지하면서 훨씬 원하는 그 신호에 대한 부분을 정밀하게 관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 이 스팔스 같은 경우에는 또 어떤 경우에 사용을 할 수가 있냐면 스코프는 보통 샘플링 속도하고 메모리하고 이런 최대로 많이 쓰게 됩니다. 그래서 파형이 길어지게 되면 뭐 수십만 개에서 수백만 샘플을 가지게 되는데 이런 걸 가지고 뭐 추가적으로 엑셀에서 또는 매틀랩에서 연산을 한다. 그러면 너무 무거운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전체 신호의 파형은 유지한 상태에서 샘플을 임의대로 뽑아내고 싶다면 똑같이 그때도 이 스팔스라는 이 기능을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스팔스는 좀 이따 제가 직접 스코프에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뭐 이런 경우요. 뭐 예를 들어서 채널 1번, 2번, 3번, 4번 또는 뭐 5번, 6번, 7번, 8번까지 신호가 들어오고 있으면 이런 것들에 대한 전체적인 주파수의 분포들을 확인하려다 보면 채널 1번을 주파수 분석하고 채널 2번을 따로 하고 3번 따로, 4번 따로 해서 각각 보는 게 아니라 여기서처럼 채널 1, 2, 3, 4를 모두 합해버려 가지고 하나의 합해진 결과에서 하나의 이제 합해진 결과를 가지고 평균 처리를 해서 노이즈를 제거하고 그리고 그 상태에서 나는 주파수 도메인에서 관측하고 싶다. 그러면 뭐 사실을 따로따로 연산을 한다면 채널 1번 뭐 하고 2번하고 더하고 2번, 3번 뭐 3번, 4번 더해서 또 전체적으로 더하고 연산 트레이스를 여러 번 사용을 해야 됩니다. 근데 여기서처럼 웹 에디트라는 이런 프로세싱 앱 웹 에디트라는 기능을 쓰면 이런 연산들, 복잡한 연산들을 아주 간단하게 그래피컬하게 컨트롤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보이는 예에서는 두 가지 채널 1번과 2번을 더하고 3, 4번을 더해서 다시 한번 얘네를 더해라. 그러면 1, 2, 3, 4번이 모두 더해졌겠죠. 그리고 이 상태에서 에버리징을 취하고 에버리징 취한 결과를 그대로 FFT에서 펑션 1번에 보여라. 라고 지금 일종의 매스 연산을 캐스케이드식으로 연산을 연결해 놓은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FFT 한결 다시 한번 연산해서 화면에 보여봐라 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처럼 이제 결과는 이전에 수행했던 결과는 이런 식으로 현재 나타납니다. 그래서 입력 파형 4개를 더해서 그리고 화면에서는 보이지 않지만 더해진 결과를 에버리징하고 FFT한 두 개 처리된 결과를 보여드리고 있고요. 여기서는 하나는 썸드 방식으로 한 거, 하나는 컨티뉴어스 방법으로 이제 수행한 결과 두 개를 한꺼번에 지금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한번 잠깐 볼까요? 여기서 이건 한번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스팔스하고 두 가지에 대해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이 상태에서 스팔스 먼저 보여드리면 메스에서요. 이렇게 들어가시면 되겠죠. 그리고 자, 여기에서 만약에 지금 현재 화면 왼쪽 끝에서부터 오른쪽까지는 파형이 약 5만 개가 있습니다. 그죠? 5만 개가 있는데 나는 이 중에서 10,000개만 가지고 어떤 연산을 수행하거나 10,000개만 따로 가져가고 싶다. 그러면 그때는 스팔스라는 기능을 쓰시면 됩니다. 스팔스가 여기 있죠. 일종의 뛰어넘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스팔싱 팩터가 1이다 그러면 뭐 소스나 결과나 똑같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걸 이렇게 1로 했다 그러면 첫 번째 거, 두 번째 건 빼고 세 번째, 네 번째 거 빼고 다섯 번째 이런 식으로 이제 저장이 되고요. 이 결과가 보여지게 되고요. 그리고 얘를 이런 식으로 뭐 지금 내가 10분의 1로 이렇게 정하게 되면 5만 개 샘플이 여기서는 5,000개로 표시가 됩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100분의 1로 했다. 그러면 여기 있는 샘플 중에 계속해서 100개 중에 하나씩만 뽑아다가 파형을 다시 한번 그려주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걸 저장을 하고 저장을 해서 다른 연산 툴에 집어넣으시면 훨씬 더 빠르고 무게를 줄인 상태에서 로딩을 줄인 상태에서 연산을 수행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아까 금방 이제 말씀드렸던 이런 연산들이요. 예를 들어서 채널 1번이 있고 채널 2번, 3번 파형을 좀 한번 키워보죠. 얘를 뭐 20메가 그리고 채널 3번은 뭐 50메가 정도 좀 파형을 섞어 보겠습니다. 그리고 채널 4번은
30메가 정도로 할까요? 자, 그리고 채널 4번은 주파수를 좀 바꿔가지고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80메가 정도 이렇게 하죠. 자, 이걸 뭐 4개를 다 더한다 그러면 여기서 뭐 이런 식이겠죠. 오퍼레이터에서 더하기를 하고요. 썸에서 얘네 둘이 더하고, 또 듀얼 연산을 쓴다고 해도 얘네 둘이를 더하고, 그리고 또 썸하고, 그러면 여기서는 이제 하나밖에 안 되기 때문에 채널 1, 2, 3 그러면 다른 채널을 또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그죠? 근데 뭐 여기에 보이고 있는 이 웹 에디터라는 이 기능을 쓰게 되면 한꺼번에 이걸 이제 모두 다 처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웹 에디터 기능을 쓰면 아까 보셨던 매스 기능을 모두 다 여기서 그대로 다 보실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요. 그래서 연산 툴을 이용해서 하나를 이용해서 채널 1번하고 2번을 이쪽 블록에 연결을 하고, 그리고 이 출력을 더하고, 그리고 여기 에버리징도 내가 컨티뉴어스로 20번 할 거냐 아니면 100번 할 거냐 정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에버리징이 들어오면 FFT를 하고, 이 FFT한 결과도 여기에서 밖에 화면에서 뿌려지기 전에 얘네들을 직접 미리 보기를 수행하실 수가 있습니다. 잠깐만요. 얘네들을 똑같이 만들어 놓고 보죠. 그래서 이 결과를 미리 보기를 하고, 그리고 얘한테 나는 펑션 1번에서 이 결과를 확인하겠다. 그러면 이렇게 연결하면 이 결과가 그대로 펑션 1번에서 출력이 됩니다. 그리고 연속해서 나는 펑션 2번도 켜보겠다 그러면 매스탭에서 얘도 펑션 탭을 키고요. 그리고 이 FFTM 결과를 그대로 나는 펑션 2에다가 연결해서 보겠다. 만약에 나는 얘도 필요하다 그러면 뭐 이런 식으로요. 펑션 3번에다가 나는 이 출력을 이렇게 펑션 3에다 확인을 하겠다라고 지정을 하면 뭐 가능한 거죠. 하나는 얘는 제가 컨티뉴어스로 하고요. 컨티뉴어스로 하고 얘는 이렇게 썸드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설정이 다 됐다 그러면 클로즈 하시면 메뉴에서 이런 결과들을 아까 선택했던 결과들을 차례대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죠? 그러다가 뭐 이렇게 한번 하나는 계속해서 움직이고 있고 하나는 이제 움직이질 않는데, 아까 누구죠? 우리가 컨티뉴어스하고 썸드하고 두 개를 에버리징 방법을 서로 다르게 결정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보이게 됩니다. 좀 더 확대를 해서 뭐 필요한 부분 확대를 해서 이렇게 보실 수도 있겠죠. 그리고 이 상태에서 제가 예를 들어서 두 번째 나오는 신호가 사라졌다 그러면 여기 보시면 지금 컨티뉴어스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신호가 사라진 신호에 대한 결과를 계속 주고 있는데, 이 썸드 같은 경우에는 업데이트를 안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컨티뉴어스에는 계속 누적되는 최신에 들어오는 것들이 영향력을 이제 주기 때문에 이게 이렇게 확연하게 나타나게 되는데, 이쪽 썸드하고 컨티뉴어스하고 이 상태에서 비교를 해 보실 수도 있겠습니다. 제가 다시 신호를 넣어주면 다시 꼭대기 올라오겠죠? 이런 식으로요. 그렇죠? 자, 이렇게 해서 비교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래프로 직접 이제 파라미터를 이용해서 직접 그래프로 이제 시각화하는 툴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히스토그램이라든가 트랙이라든가 트렌드라든가 이런 방법이 있는데,
사실 그 메저먼트나 이쪽에서는 제가 어떻게 소개를 드렸냐면 측정을 한 다음에 그래프를 그려라 라고 이제 설명을 드렸었는데 사실 연산 기능에서는 파라미터 값을 확인할 필요가 없고 그래프만 봐도 된다라면 이 똑같이 펑션 메뉴에서요 그래프를 그려주는 이 메뉴가 이미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읽으시면 됩니다. 채널 3번에 대해서 앰플리튜드를 측정하고 그 측정된 값을 그대로 히스토그램에 표시를 해라 라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 있는 이 히스토그램 같은 경우에도 히스토그램뿐만 아니라 시간이 일치되는 트랙이라든가 트렌드하고 트렌드로도 똑같이 그 그림을 바로 그려줄 수가 있고요. 지금 여기 제가 보여드린 이 예에서는 이제 이게 1GHz 클럭이거든요. 1GHz 클럭인데 지금 타임 인터벌 에러, 그러니까 주파수가 서서히 올라갔다가 떨어졌다가 올라갔다 떨어졌다 하면서 변하고 있었어요. 이걸 만약에 숫자로만 파라미터 숫자로만 보게 되면 이게 맥스하고 민 평균만 나오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움직였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그래프 기능으로 타임 인터벌 레벨에 대해서 히스토그램을 그려라 그러면 이렇게 두 번째가 보이고요. 트래킹을 해라 라고 그 그래프를 선택하게 되면 두 번째에 있는 이런 파형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뭐 스코프에서 잠깐 확인을 하신다면 이런 방법이죠. 채널 제가 모든 걸 다 지우고요. 한번 확인을 하겠습니다. 채널 F2는 그래프를 그리는데 채널 2번에 펄스 폭을 그려라 그러면 펄스 폭을 선택을 하시면 펄스 폭을 선택을 하고 그대로 히스토그램을 보고 싶다 그러면 클릭하면 이 채널 2번에서 측정된 펄스 폭들을 히스토그램 누적을 하게 될 거고요. 그리고 이것을 트랙으로 보여달라 그러면 여기에 있는 펄스 폭들이 매 순간순간 어떻게 변화되고 있었는지를 바로 그려주겠습니다. 아니면 트렌드를 해라 그러면 측정된 값이 계속해서 이동을 하면서 그러니까 그동안에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는 1000개만 해라 돼 있는데 이걸 한 100만 개를 하고 싶다. 왼쪽에서부터 오른쪽에서부터 왼쪽으로 천천히 이동을 하면서 보여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동안에 들어왔던 것 측정 값들을 계속해서 그래프로 이렇게 표시를 해주는 게 바로 여기에 있는 이 그래프 기능입니다. 자, 지금까지는 이제 오실로스코프가 가지고 있는 기능들을 가지고 연산하는 방법을 설명을 드렸는데, 오실로스코프가 이런 걸 지원하고 있습니다. 나는 내가 파형을 가져다가 다른 PC에서 엑셀을 이용해서 엑셀 함수를 이용한다. 아니면 엑셀을 데이터를 가지고 내가 비주얼 베이직 어플리케이션 또는 이제 스크립트로 작성한 이 분석을 이용해서 그대로 다시 한번 분석을 한다. 또는 매틀랩에 나는 M 파일을 만들어 놓고 그걸 사용을 한다. 할 수가 있는데 그러면 보통 이런 동작을 하려면 스코프에서 뭐죠? USB나 외부 저장 장치에 파형을 저장해서 다른 PC로 데이터를 가지고 가서 분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런 것도 좋은 방법이긴 한데 그렇게 되면 실시간이 아니고 단순히 그 포착된 한순간에 대한 파형을 가지고 측정을 하게 됩니다. 그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또 예를 들어서 매틀랩이나 엑셀을 스코프에다 인스톨을 하고 이제 분석을 하게 되면 이제 스코프 화면에서 엑셀 화면에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뭔가를 하셔야 돼요. 근데 지금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뭐냐면 이 오실로스코프가 있고 스코프의 어플리케이션이 있으면 스코프 어플리케이션이 매틀랩이나 빗자가 빠졌네요. 매틀랩이나 엑셀이나 이 함수를 그대로 스코프 내부 함수가 그냥 사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결과를 바로 파형으로 보여준다는 얘기인데요. 이런 것들은 이제 저희는 커스텀 연산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엑셀에서 사용하고 있는 연산 함수들 되게 많죠. 코릴레이션도 있고, 거기서 또 자체적으로도 히스토그램도 할 수 있고요. 근데 이런 연산들을 그대로 스코프가 가져오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C++를 이용해서 패스트 웨이폼에 내가 원하는 결과를 바로
이제 메모리에서 직접 가져다가 연산을 하는 방법이 있고, 또 메스캐드나 매틀랩 연산들을 그대로 수행을 스코프 안에서 한다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면 여기에 이건 엑셀에서 보여드리고 있는 건데요. 이제 입력되는 파형을 엑셀에다는 함수를 쓰겠다라고 지정을 하면 엑셀이 바로 자동으로 열리게 되면서 데이터를 얘가 넘겨줍니다. 그리고 내가 엑셀에서 어떤 함수를 이용해서 결과를 확인했다면 이 결과는 그대로 스코프로 그 순간에 동시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건 엑셀을 가져다가 함수를 막 입력하실 수도 있지만, 그죠? 이 결과를 스코프 화면에서 가져와서 여기 보여지는 파형들을 어떻게 해요? 다시 매저먼트하고 추가적인 연산에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한번 잠깐 이거 한번 볼까요? 매스를 제거를 하고요. 자, 두 개의 파형이 이렇게 있는데, 예를 들어서 펑션 1번 아까 썼으니까 이번에는 뭐 아무거나 지정을 하시면 됩니다. 여기에서 오퍼레이터에서 나는 커스텀에 있는 뭐 엑셀 베스를 한번 써보고 싶다. 그죠? 그리고 소스는 채널 4번하고 2번이 됐네요. 그죠? 그리고 이걸 가지고 나는 엑셀 함수를 사용을 하겠다. 그러면 자동으로 엑셀이 지금 이쪽에 제 다른 화면에 열렸는데요. 엑셀에서 이렇게 데이터가 열립니다. 그죠? 데이터가 열렸고요. 이 상태에서 스코프에서 나는 얘한테 화면이 같이 보여야 되는데, 그죠? 자, 이걸 윈도우드로 바꿔가지고 이렇게 한번 같이 보도록 하죠. 지금 보면 이미 데이터가 엑셀을 선택한 순간에 데이터가 계속 실시간으로 넘어오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 뭐 헤더에다 뭔가를 표시하고 싶다. 그러면 뭐 셀에다가 뭐 이렇게 엑셀에 데이터를 넣고, 그리고 차트도 넣고 싶다. 그러면 얘가 자동으로 여기에 있는 이 결과들을 가지고 여기 보시는 것처럼 결과를 확인을 합니다. 이렇게요. 이제 세 가지의 이 파형은 뭐 입력 파형, 첫 번째, 두 번째, 그리고 결과 파형이 되겠습니다. 뭐 이걸 가지고 예를 들어서 난 리절트에서 얘네 둘이를 모두 뭐 곱한 걸 확인하고 싶다. 그러면 똑같아요. 여기 함수를 직접 지정을 하시면 됩니다. 뭐 이것은 이런 식으로요. 얘하고 얘를 곱하겠다. 예, 지정을 하시면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지금 제가 데이터를 좀 줄였어야 되는데 굉장히 많이 받아가지고, 그러면 두 개가 곱해진 이 결과가 그대로 엑셀에서 뿐만 아니라 스코프에서도 이 결과가 바로 확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개의 결과가 이제 연산된 결과가요. 네. 이 연산된 결과가 그대로 화면에서 뿌려져서 실시간으로 이제 업데이트를 해가면서 파형을 확인을 하고요. 또 측정도 가능하게 되는 거죠. 이 엑셀 결과에 대해서 뭐 나는 어떤 주파수를 확인한다. 뭐 이런 식으로 측정도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런 외부 툴을 따로 사용하지 않고도 오실로스코프에서 직접 그 결과를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엑셀뿐만 아니라 매틀랩을 이용해서 매틀랩 펑션을 이용해서 이런 기능들도 수행을 하고, 심지어 매틀랩 같은 경우는 엠파일을 직접 읽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 엠파일을 여기서 작성해서 저장하거나, 또는 이미 매틀랩에 사용하고 있는 엠파일을 불러 쓸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시뮬링크에 있는 이런 것들을 가지고
에뮬레이션을 한다든가 어떤 여러 가지 그 동작들을 좀 확인을 해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제너레이터 기능도 비주얼 베이직 스크립트를 이용해서 직접 이제 파형을 만들어서 펑션에서 원하는 신호를 만들어서 내가 입력받은 신호하고 더하고 빼고 곱하고 또 어떤 그 모듈레이션을 시켜본다든가 하는 동작들을 수행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뭐 아주 다양하게 여러 가지 액션들을 통해서 이런 동작들을 수행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 프로세싱 웹은 아까 잠깐 설명드렸으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스코프를 커스터마이징 하는 이런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 teledyne-recruit.com의 매틀랩 또는 코드 샘플을 확인해 보시면 굉장히 많은 샘플들이 매틀랩 또는 비주얼 베이직 스크립트, 뭐 다른 엑셀 연산 이런 그 예제들이 웹사이트에 공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한국에서는 이 누구죠? 이 블로그를 그러니까 르크로이 코리아 블로그를 통해서 저희가 계속해서 어떤 여기에 연관된 이런 것들을 제공을 해 오고 있고요. 그리고 제가 오늘 계속 세미나 중에 웨비나 중에 계속 사용했던 보여드린 그 스코프 하면은 지금 여기에 있는 이 마우이 스튜디오라는 요걸 이용을 했습니다. 제가 오늘 스코프를 옆에 둘 수가 없어서 이렇게 마우이 스튜디오 소프트웨어로 된 그 오프라인 어널라이저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걸 이용해서 보여드렸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제가 오늘 준비한 데까지는 여기이고요. 여기까지고 혹시 이제 질문 있으시면 질문창에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두 가지 질문이 지금 들어와 있는데요. 하나는 자, 보죠. 하나는 어떤 내용이냐면 프로브에 관련된 내용이네요. 이런 질문이 왔습니다. 첫 번째 장에 있던 전류는 커런트 프로브를 쓰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고요. 아까 중간에 설명드렸던 커런트 션트 레지스터나 션트나 아니면 로고스 코일이 최근에는 로고스 코일도 이제 많이 사용을 하시던데 그렇게 보시면 스케일링만 변화 주시면 스케일링 변경하고 단위만 변경하시면 똑같이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 이제 제가 시뮬레이션 요걸 사용을 하다 보니까 중간중간 파형을 바꾸게 됐는데요. 이 마우이 스튜디오에서는 파일 메뉴에 보면요. 파일 메뉴에서 임의로 그 파형을 만들어주는, 그러니까 임의로 파형을 제너레이션 해주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기능을 사용을 했습니다. 혹시 뭐 다른 질문 없으신가요? 하나가 더 들어왔네요. 엑셀 매스 기능에서 엑셀 매스에 대한 그 추가적인 자료를 요청을 하셨는데요. 이따가 이 끝나면 이제 설문이 나갈 건데 설문지에 작성을 해주시면 제가 늦어도 뭐 내일은 제가 외근이 있어서 모레까지는 파일로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적인 질문 없으시면 여기서 이제 마치도록 하고요. 여기 보여드린 마우이 스튜디오 따로 다운로드 받으셔가지고 사용을 해보시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 처음 시작할 때 말씀드렸지만 설문에 작성해 주시면 저희가 커피 기프티콘 선물을 드리거든요. 그래서 한번 설문도 끝까지 넘어가서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오늘 저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